안녕하십니까. CJ 올리브너트웍스 데이터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이종수입니다. 우선 앞에서 저희 제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제목이 원래는 온라인 송장 데이터를 활용한 온라인 MS 수정이었는데 회사에서 너무 직관적이다 그래가지고 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물류 트렌드 인사이트 같은 말이긴 한데 너무 직관적이어서 내용을 좀 바꿨고요. 너무 이렇게 함부로 내세우면 안 되는 데이터라서 이렇게 얘기 드렸고, 우선 저 CJ 올리브 네트워크스가 어떤 회사인지를 잠깐 소개드리면 CJ에서 저희 서비스하고 있는 다양한 SI, SM 온라인 그 서버 구축하는 서비스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각사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많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멤버십 서비스인 CJ1 서비스를 같이 운영하고 있어서 개인의 데이터와 고객의 데이터를 같이 볼 수 있어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보고 있어서 저희가 데이터를 좀 많이 활용하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처음으로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업화를 해보자. 데이터 그냥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만든 데이터 가지고 우리의 서비스만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유통을 한번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한 3년 정도 저희가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그 물류 가지고 온라인 시장을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저희가 11번가나 G마켓, 옥션들을 다 합쳐봐야 전체 온라인 시장의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장을 알아보기 위해서 11번가도 얘기하고 G마켓도 얘기하고 이렇게 너무 수요가 많이 들어가니 송장 데이터를 가지고 온라인을 볼 수 있냐라는 부분을 좀 점검을 했고 이 부분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선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데이터를 보면 저희 배포된 자료에서 숫자들이 조금 추가가 됐고요. 저희 CJ 올리브 네트워크스는 B2C의 데이터, B2B 데이터 그리고 외부 데이터를 모아서 정보화진흥원에서 지정하는 빅데이터 센터로 만들어 놨고요. B2C 데이터는 우선 누적 회원으로 2,600만 원의 CJ원 회원, 그리고 저도 입사하기 전에 잘 몰랐지만 CJ의 브랜드들이 CGV, 올리브영, ENM뿐만 아니라 뚜레쥬르나 그리고 더플레이스 등 좀 약간 CJ 마크가 붙어 있지 않은 브랜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브랜드들이 한 26개, 1만 개 매장을 가지고 있고 그 매장에서 CJ원 회원들이 구매하는 내역, 연간 한 12억 건 정도의 구매 내역이 있고 요 세 가지 정보를 결합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은 젊은 댄디족인 좀 젊죠? 댄디족은 젊은 댄디족이나 또는 실버인지 아니면 10대인지를 구분하는 프로파일들 내부 데이터로 B2C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있고요. 여기 이제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택배 운송 이력 데이터가 연간 전체 택배 이력이 25억 건 정도가 연간 생산이 됩니다. 그 중에 저희가 한 50%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분석한 거고, 그다음에 식자재가 이동하는 요 B2B 데이터 가 있고, 나머지 저희 외부에서 리아라든가 행안부, 과기부에서 오픈한 공개 데이터들을 저희가 수집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묶어서 그룹 내나 그룹 외에 데이터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늘 저희 요 택배 운송 이력 쪽을 좀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요. 이 데이터를 활용한 집에 택배가 오면 대개는 포장지 보고 이거 내 건가 보고 연 다음에 택배인 박스를 그냥 버립니다. 보통 사람들은. 물론 이제 좀 범죄 위험이 있어서 송장을 뜯어가지고 찢어버리시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그 송장 데이터가 과연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가. 기존까지는 저도 이 사업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게 그렇게 가치 있는지는 몰랐는데요. 이 데이터들 안에는 보내는 사람이 있고 이 상품이 뭔지가 있고 받는 사람의 주소 정보가 있습니다. 요거를 개인정보를 싹 빼고 나면 상당히 좋은 데이터가 되는 거죠. 어떤 지역에 어떤 물품이 배송되는지, 어디서 출발해서 이런 데이터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상품명을 자세히 보면 상품명이 통일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엄청나게 많은 온라인 쇼핑몰들이 정확하게 상품명을 적지는 않고요. 자기 나름대로의 많은 상품명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별미 황토구이 오징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건어물을 보내는데도 그냥 이름을 다 적는 것도 있고, 어떨 때는 오징어 3개 이렇게도 보내다 보니까 이 상품을 그냥 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월에 연간 25억 건, 저희 회사는 연간 12억 건 데이터가 나타납니다.
그럼 요거를 누군가 손으로 잡고 이렇게 세고 있기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 크롤링 방식으로 해서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상품과 카테고리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학습 데이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오징어가 도대체 어느 상품으로 들어가느냐, 어디에 해당되느냐를 좀 판단을 하고요. 그 크롤링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상품화를 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머신러닝을 적용해서 뭐 요즘 제일 유명한 LSTM과 자연어 처리 이 방식으로 해서 얘네들이 어떤 카테고리에 묶여 있는지를 구분을 해냅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오징어는 식품의 대분류는 식품일 거고요. 중분류는 수산, 소분류는 건어물로 가서 이렇게 전체를 세 개의 카테고리로 구분을 하고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거는 대분류상은 10개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 식품, 의류, 가전, 출산, 가구, 스포츠, 도서 뭐 이런 식으로 10개로 구분하고 그 밑에 소분류까지는 1000개 정도까지 분류해가지고 이 상품을 전부 다 이렇게 매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그렇게 되면 나오는 게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그 소분류 기준으로 봤을 때 뭐 노트북이 있다. 노트북의 판매량의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 노트북이 지난달에 얼마나 배송됐느냐. 이달에 얼마나 배송되느냐를 보면서 전체 노트북 시장의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여드린 건 시장이나 그 카테고리의 변화를 추정할 수 있고요. 요거는 가장 기본적인 얘기일 거고요. 그렇게 카테고리화만 가능한 거고 저희가 조금 더 상세하게 분석을 하게 되면 노트북 안에서 LG께 많이 나가냐, 삼성께 많이 나가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다른 뭐 요즘 아수스나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가 얼마나 더 많이 나가냐를 판단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내가 그 브랜드 담당자는 영업을 잘하고 있냐, 영업을 못하고 있냐, 우리가 이런 이벤트를 했는데 이때 판매가 늘었냐, 이달에 그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고요. 요거는 저희가 지금 분석한 사례인 저희 CJ의 대표 제품인 햇반을 가지고 제가 분석한 데이터가 있어서 그거를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브랜드별로 경쟁 상태를 분석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좀 더 보면 13인치가 많이 팔리냐 15인치가 많이 팔리냐를 알 수 있습니다. 제품명에 노트북 뭐 삼성 같은 경우 15NT, 13NT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면 단위로 볼 수 있고 그러면 내 제품, 내 브랜드에 어떤 제품이 많이 나가고 있냐, 그리고 내가 만든 제품에 대해서 상대방 회사의 제품이 과연 잘 나가냐 못 나가냐, 또는 13인치가 과연 지금 경쟁이 심하냐 심하지 않냐를 볼 수 있고요. 그것도 역시나 제가 사례에서 햇반을 가지고 같이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우리가 그냥 무작위로 버려지는 송장 데이터를 가지고 시장도 볼 수 있고 브랜드 경쟁도 할 수 있고 브랜드도 볼 수 있고 제품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 데이터 분석 사례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걸 좀 저희가 발견하게 됐고요. 발견하기 한 3년 정도 걸렸는데, 그래서 요거 사업화되고, 그럼 과연 여기서 의문이 송장 데이터 그럼 신뢰할 만하냐? 뭐 송장 데이터 좋다고 너가 얘기하는데 신뢰할 만하냐를 봤을 때 저희가 지금 한 4년 정도 그 판매 금액을 좀 그래프로 그려봤습니다. 이제 뭐 영어로 뭐 코릴레이션, 한국어로 뭐 상관관계라고 부르는데,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 증가하면 택배는 무조건 증가합니다. 근데 그럼 과연 상관관계가 있니? 라고 매출을 봤을 때 다른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슈퍼마켓을 봤을 때보다는 훨씬 더 상관관계가 높다. 거의 1에 근접합니다. 온라인이 커지면 택배는 늘어난다. 그래서 요걸 봤을 때 상관관계가 높다. 그러면 과연 쇼핑몰과 월 물동량 자체가 유사하게 커지고 있느냐? 저희 역시나 뭐 2년 정도 데이터를 쭉 봤을 때 여기에 지금 이제 통계청 데이터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월 거래액은 쭉 늘어나는데 마찬가지로 저희 월 물동량도 같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 그 송장 데이터는 유효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온라인 시장을 판단하는데 무리가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18년도 1월 달에 예전에 이제 파일럿한 자료라서 뭐 제가 여기서 최신 자료를 가져와서 보여드리면 좋긴 하나 좀 약간 기업 비밀도 좀 있어서 예전 데이터를 좀 가져왔고요. 3개월 동안 즉석밥 시장을 저희 분석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시장이 그럼 과연 얼마나 크냐.
저희 요게 이제 그 데이터들을 뽑아서 대시보드를 만든 건데요. 여기 보시면 저희 뭐 햇반, 오뚜기, 동원, 그다음 다른 브랜드들이 1, 2, 3월에 얼마나 비율로 판매가 됐냐. 제가 봤을 때 저희 이제 요 재단 가서 얘기를 했었는데, 야, 너네가 1등이야. 근데 과연 너네가 진짜 1등일까? 과연 요렇게만 보면 1등입니다. 근데 왜 제조사가 온라인 데이터가 필요할까요? 제조사는 온라인에서 어떻게 판매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내가 얼마를 판매하는지 알지만 경쟁사가 얼마를 판매하는지 모르고요. 제조사도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를 보여주기 전까지 햇반 담당자는 오뚜기가 얼마를 파는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고 이 데이터를 보면서 온라인에 이렇게 나가는구나. 오프라인 건 닐슨 데이터를 보면 되는데 온라인 건 알 수가 없었고요. 여기 요 데이터를 보고 이만큼 이 비율로 나가고 있구나 라고 해서 검증을 좀 해봤는데 유사하다라고 돼 있고,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게 월요일 날입니다. 다 월요일 날이고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주문하는 3일치 주문이 묶여가지고 월요일 날 나가서 이 월요일 날 데이터가 튀는 것처럼 보이고요. 실제 나누면 평상시 어떤 그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그런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시장을 어떻게 볼 수 있냐, 이걸로 카테고리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장은 이제 경쟁 분석을 한번 해보자. 경쟁 분석이 되니 여기 보시면 햇반과 오뚜기가 경쟁이, 요 부분은 용량, 그러니까 저희 햇반도 보면 195ml, 200ml, 210ml, 220ml 이렇게 용량이 좀 차이가 납니다. 자세히 보시면 나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햇반이 대부분 이기고 있는데 요 210ml, 전체 가장 많이 팔리는 건 210ml가 많이 팔리고, 그 중에 햇반이 요만큼, 오뚜기가 요만큼. 오뚜기 입장에서는 다른 건 모르겠고 요 210ml는 승부를 걸어보자. 그래서 210ml가 경쟁이 심하다. 또는 오뚜기가 여기만 하고 있어. 라고 저희가 인사이트를 뽑을 수 있습니다. 또 이쪽은 이제 저희가 번들 개수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햇반이 대개는 하나씩 안 팔고 이렇게 묶어서 팔잖아요. 번들에 가장 많이 팔리는, 물론 저는 이렇게 사지 않습니다만 24개가 번들로 많이 팔리고 있고, 그 안에 여기 오뚜기가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햇반보다 약간 밀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 전체 그림을 그려놓으면 오뚜기는 210ml에 24개짜리가 잘 팔리고 있어요. 이쪽이 햇반 입장에서는 경쟁 영역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바라보냐, 온라인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져갈지. 그러니까 반대로 제 재당 입장에서 봤는데 오뚜기 입장에서는 반대가 되는 거죠. 야, 니네 여기를 잘하고 있어. 대신 이런 영역이 개수는 많은데 니네가 진입하지 않았네? 약하네? 200ml 쪽을 좀 강화하면 좋겠어.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48개짜리죠. 48개 너네 강점이 있는데 더 강화해서 햇반을 이겨봐. 그리고 너네는 여기 12개짜리는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데이터가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읽음으로써 경쟁을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는 상품 단위가 갈 수 있고, 저희가 송장에는 어디로 가는지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지역은 어떠니? 뭐 서울시만 간단히 이렇게 좀 뽑아봤습니다. 서울시에 쌀밥이 많이 팔립니다. 근데 발화현미밥을 봤더니 여기 진한 게 좀 많이 팔리는 건데 송파구나 강남 쪽에 발화현미밥이 좀 많이 팔리네요. 그리고 보시면 햇반은 요만큼 팔리고 오뚜기는 요만큼 팔리는데 반대로 이쪽에 동원이 발화현미밥은 잘하고 있어요. 즉 뭐냐면 너네 둘이 싸울 동안 동원이 발화현미밥을 가지고 1등하고 있어 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제당이나 오뚜기는 전혀 모르죠. 발화현미밥이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하게 해석을 하면 온라인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사람들이 이쪽에 요 아래쪽이죠. 우연찮게 강남 쪽이 발화현미밥에 많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을 만들 수 있고, 부가적으로 계속 자주 배송되는 데이터들을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요건 좀 다른 햇반 쪽은 아니고 약간 다른 그 기저귀 쪽 데이터를 가져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재구매되는 거 또는 브랜드 스위치 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여기 요거는 지금 애누리 데이터 가지고 제가 만든 건데, 요건 아직 택배 데이터로 만들지 못했지만 택배 데이터 배송을 보면 이 사람이
재구매를 하는지 브랜드 스위치를 하는지 알려주고 이걸 통해서 저희 제조사나 온라인사의 경쟁, 어떻게 우리가 마케팅 전략을 가져가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을 가질 수 있어서 저희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외부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각사가 효율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저희 뭐 데이터 진흥에서는 그 데이터 바우처 사업이나 데이터 스토어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어서 이런 데이터를 보시려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충분히 지원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